조응천 이현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거다 어제 굉장히 많이 파닥이 좀 퍼졌었는데 실제로 가능하다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지금 이제 그 빅텐트 이야기 하는데요. 텐트라면 이제 그 찢어진 텐트입니다. 찢어진 텐트. 예. 그것도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요. 갈갈이 찢어진 텐트. 네. 저는 그 이현욱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세력과는 무선 통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다. 네. 제3지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새로운 미래가 어제 공동 창당했습니다만 임재 변호사님, 네. 이현욱, 조응천 의원이 막판에 불참을 했어요. 네, 이제 당명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미래, 원래는 개혁 미래당이 이제 가칭으로 불렸다가 결국 새로운 미래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동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함께 맡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원래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탈당파 의원으로 중심된 미래대연합 현역 의원 중 이제 3명,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돌연 합류를 이제 직전에 거부하게 되면서 좀 반쪽짜리 창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요 전날부터 이 빅텐트에 관해서 과연 추진 방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 의원들이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창당대회 직전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측 굉장히 당혹해하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통합을 못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두 분 다 오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오늘 아침에 통화도 했습니다만 뜻밖입니다. 1시간 전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1시간 직전에 또 생각이 달라지셔서 너무 아쉬워요. 궁극적으로 목표는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3파전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경로나 방법에 대한 이견은 앞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좀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새로운 미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이 조응천 이현욱 의원 갑자기 왜 돌연 불참 선언한 거라고 합니까? 우선 이미 한 차례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 잔류를 선언하면서 원칙과 상식이 좀 삐걱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원욱, 조응천 이렇게 두 사람이 빠지게 됐죠. 어제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 통합이다라면서 더 큰 통합을 위해서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금 조금 전에요. 이원욱 의원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조응천 의원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자고 처음부터 말했다. 또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 들어갔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정당과 좀 협의를 하고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모든 정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선 이 삐걱거리는 중텐트에 대해서 미래 측에서는 흡수 통합이라는 말에 또 반박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게 흡수 통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의원이 참여 안 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전 두 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무슨 사리사욕을 채우겠다고 해서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낙연은 원래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나는 그냥 다 내놓고 바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고문으로 하는 걸로 합의돼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흡수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혼없는 통합이라 하는데 실은 그 영혼 없으면은 그런까지 생각했으면은 처음부터 협상을 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협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 했냐면 당명을 가지고 무려 오랜 시간을 여러 날 끌었어요. 당명 가지고 무려 5번 말이 오갔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이낙연 대표와 새로운 미래 측이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굉장히 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이 대표 측은 어느 정도 많이 양보했었고 한 발 물러섰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통합한다고 협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신뢰관계가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이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은 계보 자체가 친낙이 아니었습니다. 친낙이 아니었고 이현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세균 의원 계보의 핵심이었는데 두 분이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서 경쟁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해 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뢰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대표로 과연 대선까지 가는, 이게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것이 총선을 치르는데도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낙연 대표가 의미 있는 대선 주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박원순 의원이 내부를 잘 모르시고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영찬 의원은 진짜 공천 때문에 남은 거고 이분들은 어떤 미래에 있든지 간에 현재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해 버리면은 앞으로 그 통합도 완전히 이제 불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이원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세력과는 무선 통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거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좀 바로 잡고 가겠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조홍천 이현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거다. 어제 굉장히 많이 파닥이 좀 퍼졌었는데 실제로 가능하다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지금 이제 그 빅텐트 이야기 하는데요. 텐트라면 이제 그 찢어진 텐트입니다. 찢어진 텐트. 예. 그것도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요. 갈갈이 찢어진 텐트. 네. 오히려 이게 4명도 윤영찬 의원에게 30분 전에 했잖아요. 탈당을 포기했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30분 전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원칙과 상식 4명도 지금 갈갈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3지대 빅텐트 저는 어림도 없다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이준석 당, 그 다음에 이낙연 당, 그리고 이제 금태섭 당, 그 다음에 이제 2분 남아있는 이런 분들이 갈갈이 찢어진 이런 상태로 이게 총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어느 분이나 당선은 저는 쉽지 않다 봐요. 결국 이번 총선은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 우리 재헌 의회와 비슷합니다. 해방 후에 그때 보수 진보 좌우가 치열하게 대립했죠. 이번 총선이 그래요. 이번 총선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총결집해서 치르는 이런 게 선거입니다. 여기에 제3지대가 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제3지대는 미미하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네, 제3지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